여기 계신 분들은 조금 전에 제가 행복하냐고 물었잖아요. 제가 아침마다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어디에서? 목욕탕에서. 제가 목욕탕 아니면 부를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노래를 부르느냐 하면은 이 세상에 그 누가 부러울까요? 나는 정말 행복하니까. 뚜루루루 뚜루루루 이게 끝입니다. 제가 그것밖에 몰라요. 네, 그것밖에 모르는 이유가 우리 바이큐브의 슬로건이 어저께 그랬잖아요. 건강한 삶, 건강한 신체, 행복한 삶입니다. 자, 이렇게 아침에 노래를 불러주면 이게 생각이 나요. 우리 바이큐브 슬로건이. 여기 계신 분들 다 이걸 원하고 오신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바이오큐브는 건강한 삶, 신체, 행복한 삶으로 2021년 3월에 만들어진 회사입니다. 어저께 우리 멋진 조은호 대표님 보셨죠? 이름은 조은호 대표님이시고, 저는 이걸 들으면서 그때 결단을 내렸어요. 새로운 회사는 여기에서 한번 해봐야 되겠다. 1등은 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두 번째 뭐냐면 후원방판이라는 거예요. 방문 판매라는 거예요. 자, 제가 했던 거는 방문 판매였습니다. 후원이라는 말이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이거 네트워크 구성도 되겠구나. 지금까지 했던 영업은 아닌 사업을 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때 제가 결단을 내면서 시작이 된 거예요. 이런 회사입니다. 그리고 뭐냐면 사명이 있어요. 어느 누구다 보통 사람들이 성공하는 길에 의지의 힘이 되고자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조은호 대표님도 마찬가지지만 여기 계신 두 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런 회사의 교육을 가진 회사라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때 뭐냐면 건강, 행복, 부까지도 다 찾아갈 수 있는 회사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건강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다라는 거는 세계보건기구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그죠? 정신적으로 모든 것이 튼튼한 상태를 건강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건강을 하기 위해서는 육체적으로도 건강해야 되지만은 정신적으로도 건강해야 돼요. 근데 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항상 유지를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항상성 유지입니다. 항상성 유지. 이 항상성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외부에 어떤 변화가 들어와도 이 항상 유지를 해야 되는 게 첫 번째 무엇입니까? 체온입니다. 체온 36.5도는 유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건강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뭡니까? 혈당량 유지입니다. 혈당량 유지. 혈액 속에 있는 당 수치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뭐냐면 우리 중요한 몸속의 수분입니다. 그걸 체내 수분이라고 하죠. 자, 우리 몸이 정말 중요한 게 물이 수분이 70%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70%가 있어야 되지만 수분의 염도가 얼마입니까? 0.9예요. 그래서 우리 몸에 0.9의 염도는 꼭 있어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내가 하루 1.8리터의 물을 먹고 있지만 그냥 맹물만 먹는다는 것과 내 몸속에 0.9의 염도가 있다는 건 완전하게 틀립니다. 맹물만 먹으면 몸 안에 있는 독소를 완전하게 끌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수분에 0.9의 염도가 있으면서 어떤 작용을 해줍니까? 삼투압 작용을 해줍니다. 이 삼투압 작용은 요즘 배추 많이 절여가 맛있는 배추 먹고 있죠. 뭐냐면 그 안에 있는 배추를 절일 때 안에 있는 수분을 이 소금이 들어가면서 바깥으로 끌어내는 역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삼투압 작용 때문에 내 몸 안에 있는 독소를 바깥으로 빼내는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냐면 전해질 균형입니다. 전해질 균형을 맞춰주는 역할을 해줘요. 말 그대로 이 전해질은 미네랄이에요. 미네랄은 내 몸 안에 들어가면 촉매작용을 해줍니다. 촉매작용을 해주기 때문에 촉매작용은 뭐냐면 어느 영양물질이 들어오더라도 촉매가 되지 않으면 대사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한마디로 불을 켜주는 역할을 해준다는 거예요. 이 0.9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뭐냐면 pH 7.4%의 중성을 만들어줍니다. 이런 역할을 해주는 게 항상성이에요. 그래서 항상성 유지가 잘 된다면
우리가 건강할 건데 죄송합니다. 물 있어요. 실전 앞으로 있는 건데 이렇게 항상성 유지만 참 잘 되면 여기 계시면 다 건강할 건데 우리 환경이 그렇지도 않고 지금 우리 시대가 지금 대기 오염 때문에 다 그렇지도 않고 먹는 음식물 때문에 다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항상성 유지를 해주고 하나라는 장기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신장입니다. 근데 왜 제가 이 지금 신장 이야기를 할까요? 우리 바이오큐브는 국내 최초로 신장 디톡스 전문 회사라고 해도 됩니다. 이 지금 블루오션이에요. 우리 한국에서는 이렇게 신장 디톡스 회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렇게 모든 건강하기 위해서 항상성 유지를 해주고 항상성 유지를 하기 위해서 하나라는 담당하는 장기가 신장입니다. 근데 이렇게 신장이 중요하다는 걸 다 알고 계시죠? 네. 병원에 가면 신장만 고치면 다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의사들이. 근데 이렇게 중요한 신장이 어디에 붙어 있는 거는 다 아시죠? 네.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 다 아시네요. 네, 저는 처음에 여기 있는 줄 알았어요. 네, 식품 사업하기 전에는. 정말이에요. 어떤 분은 모르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바이큐브에 있는 분들은 다 똑똑하셔요. 정말이에요. 공부 안 하신 분들은 신장이 여기 양옆 구리 2개, 주먹만한 게 2개 붙어 있는 거 모릅니다. 이렇게 2개 붙어 있는 줄 몰라요. 진짜예요. 나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다른 말은 너 신장 어디 붙어 있어? 모르는 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기 계신 분 다 똑똑하신 분이에요. 다 성공할 수 있는 분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신장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어떤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항상성이 유지되고 좋다라고 하는지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첫 번째 뭐냐면 조금 전에 말했잖아요. 이 신장은 수분량 유지를 해줍니다. 수분량 조절을 해줘요. 자, 수분량 조절은 내가 예를 들어서 하루 1.5리터 물을 먹어야 된다고 해요. 일반인들은 1.5에서 1.8리터 물을 드세요라고 해요. 그런데 다 그렇지는 않아요. 내가 1.5리터 물을 먹었을 때 소변으로 잘 빼주면 건강한데 중요한 거는 1리터 물도 못 먹고 500cc 물도 못 먹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먹으면 뭐가 생깁니까? 빼주지 못하니까 부종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뭐냐면 이 신장이 그런 역할을 해주는데 이렇게 기능이 저하되어 있는 사람은 신장이 기능이 저하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역할을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뭐냐면 노폐물 제거입니다. 자, 사부초로 인해서 바깥으로 빼주는 노폐물 제거까지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뭡니까? 혈압 조절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조혈 호르몬 조절을 해줍니다. 여기에서 피까지 만들어주고 공급까지 해준다는 거예요. 신장이. 그리고 혈압 조절은 뭡니까? 고혈압. 모든 건 이제 고혈압 하면 보통 어디로 생각합니까? 심장부터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근데 25% 정도는 신장에서 이렇게 만들어준대요. 그 정도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다섯 번째, 뼈를 튼튼하게 해준다. 저는 이거 있잖아요. 뼈를 튼튼하게 해주는 게 신장인지 진짜 몰랐어요. 제가 10년을 공부하면서 이 진짜 몰랐다니까요. 근데 이 신장이 이렇게 역할을 해주는. 그러면서 제가 이 일을 하면서 느낀 거예요. 관절이 안 좋고 염증이 있다는 분이 이거 뭐 우리 띠롱을 먹었는데 뼈가 좋아졌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거기에 가서 뭔가를 했던 게 아니고 이 혈액이 정화되고 신장이 좋아지면서 몸이 좋아졌다는 걸 제가 알게 됐던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 뭡니까? 여섯 번째. 그러다 보니까는 뭐냐면 영양물질 균형이 몸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신장이 좋아지면 그 역할까지도 이렇게 해줍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랬잖아요. 이 모든 것이 제가 살이 찐 이유가 뭘까요? 모든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신장이 나빠지는 원인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 원인을 좀 잡아내자는 거예요. 이 원인을. 그래서 뭐냐면 첫 번째로 뭐냐면 스트레스입니다. 자, 제가 71kg 나갔을 때 스트레스가 엄청 쌓였어요. 남편은 돈을 벌고자 돈을 투자를 했어요. 근데 저희 집을 다 말아먹었어요. 근데 제가 어떤 말을 하겠습니까? 정말이에요. 진짜예요. 아무것도 없이 학원비 하나도 없을 정도에 다 말아먹어버렸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제가 탓할 수가 있을까요? 왜 그거 했냐고 싸울 수도 없어요. 이혼하자고는 했는데 못하겠대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살아야지.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제가
뛰어나야 되잖아요. 그럴 때 뭐냐면 신랑한테 말 한마디 못하고 했던 게 살이 일주일에 1kg 쪄버리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화가 찼어요. 스트레스가 쌓이면 화가 찹니다. 열이 나고요. 그게 뭐냐면 염증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게 독소의 비만으로 나타났던 거예요. 이렇게 나타나버리는 게 있더라고요. 58kg 나갔던 사람이 71kg가 1년도 안 됐을 때 돼버리더라고요. 그 정도 스트레스가 엄청 중요합니다. 그래서 뭡니까? 만병의 근원이 스트레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약물. 자, 저는 거의 약을 안 먹는 편이에요. 뭐 고혈압, 당뇨 없고 거의 안 먹고 지금은 바이큐비에 나오는 제품 외에는 잘 안 먹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몇 개월 전에 벌에 쏘였어요. 벌에 쏘였는데 너무 손이 너무 붓고 하니까 너무 겁이 나더라고요. 뭐 119 뿌리다가 그 다음날 세미나를 해야 되는데 이 퉁퉁 부은 상태로 못 가겠는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응급실로 인류를 갔습니다. 갔는데 뭘 주냐면 약을 줬어요. 먹었습니다. 사실 먹어야죠. 그래서 뭐냐면 약이 필요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많이 먹지 말라는 거. 이유는 약이 뭐로 만들어졌습니까? 화학으로 만들어졌잖아요. 소기로 만들어졌습니다. 이게 어디 들어가면 몸에 들어가면 독소가 쌓이는 거예요. 이유는 그런 거예요. 사실은 약을 안 먹을 수는 없어요. 이유는 그렇지만은 우리가 알고 있으면은 지켜나가자는 거예요. 왜? 우리 바이큐브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 뭐입니까? 음식입니다. 자, 우리가 스트레스 안 받아. 여기 스트레스 안 받는 분도 있을 거예요. 약 하나도 안 먹어. 그렇지만 우리가 먹게 되는 음식은 먹죠. 그런데 요즘은 음식을 잘 먹으려고만 해요. 왜냐면 배수부도 음식 안 먹죠. 안 먹으려고 하잖아요. 뭐 가고 싶으면 안 먹으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또 안 먹는 분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독소가 쌓이는 이유는 음식으로도 독소가 쌓인다는 걸 제가 첫 번째 설명을 드릴 거예요. 왜 음식으로 독소가 쌓이냐? 내가 먹는 모든 음식이 독소가 된다라는 그 이유를 이야기 드릴 거예요. 제가 이 독소가 쌓인다라는 거는 혈액이 제대로 안 돌아가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혈액의 원료가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음식이 혈액의 원료입니다. 혈액의 원료입니다. 근데 내가 오늘 아침에 좀 빼놓을까 싶어서 좀 많이 안 먹었어요. 2그릇, 3그릇을 먹어야 돼요. 저는 아침 일어나면 딱 2그릇, 3그릇 먹어야 바깥으로 뛰어나가는데 오늘 옷을 좀 잘못 입으면 배가 탁 튀어나올까 싶어서 계란 한번 국 한 그릇, 샐러드 하나 이렇게 한 개씩밖에 안 먹었어요. 사실. 그런데 그것 또한 내가 잘 먹었잖아요. 그럼 보면은 독소 쌓일 건 없어. 그렇지만 여기 계시면 똑같은 사정이에요. 내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음식은 그냥 혈액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떻게? 소화를 시켜서 분해를 시킵니다. 분해를 시키면서 영양분 흡수가 돼요. 그러면서 혈액으로 만들어집니다. 이럴 때 뭐가 나옵니까? 자, 에너지가 납니다. 제 목소리가 크죠? 네. 이것 또한 내가 아침에 먹었던 음식 때문에 그래요. 에너지가 나면서 몸이 좋아지면 무병장수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건강해질 수가 있는데 이 에너지가 날 때 어느 누구든 간에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느 누구든 간에 뭐가 나옵니까? 대사직거리가 나오는 거예요. 대사직거리. 이걸 한마디로 우리가 독소라고 합니다. 자, 조금 전에 말했잖아요. 이 독소가 많으면은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콜레스테롤, 비만, 암, 그리고 옛날에는 대사승인병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은 뭡니다? 생활습관병이에요. 그리고 중풍, 치매. 이 모든 것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독소를 한번 빼보자는 거예요. 빼보자. 말 그대로 우리가 디톡스라고 했잖아요. 한번 빼보자. 그런데 정말 제가 놀랬던 건 뭐냐면 지금까지도 제가 10년 동안 거기에서 디톡스를 빼보자고 했어요. 빼보자고 했던 게 뭐였냐면은 지금까지 했던 디톡스는 장 디톡스였습니다. 장, 두 번째가 반 디톡스였어요. 이걸 가지고 저도 그 나름대로 일을 했는데 제가 신장 디톡스를 듣고 특히 우리 김민선 선생님의 기전을 듣고 처음에 그냥 신장 하니까 너무 신기해가지고 신장이 된다라면 이거 한번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지만은 그 다음에 뭐냐면 신장 디톡스 기전을 듣고 바로 그거네.
장, 간을 뛰어넘는 게 이거 신장 디톡스네 하는 걸 제가 그때 알은 거예요. 정말 저는 그런 기준을 듣고 알았는 거예요. 아, 장이 중요해, 간이 중요해, 디톡스가 중요해, 신장 디톡스가 중요해가 아니고 기준입니다. 기준. 그러면 뭐냐면 이 기준만 안다라면 장, 간을 뛰어넘는 거. 자, 시중에 나가는 제품들이 엄청 많잖아요. 그죠? 시중에 나쁘다는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게 나름대로 다 좋다라고 내놓은 제품을 나쁘다라고는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이겨내는 거예요. 이겨낼 수 있는 게 뭐냐면 여기 신장 디톡스 기준입니다. 내 머릿속에 정확하게 인식을 해버리면 그 제품을 이겨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제가 했던 이 장 디톡은요, 그게 전부인 줄만 알았어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 내가 장 속에 조금 전에 먹었던 샐러드나 이 장 속에 음식물 찌꺼기입니다. 음식물 찌꺼기. 음식물 찌꺼기라서 혈액 속으로 들어가고 나머지 찌꺼기를 빼내는 거예요. 이겁니다. 통로 속에 있는 찌꺼기를 빼낸 거예요. 근데 이거 통로 속에 있는 이게 오래돼가 빠져나오지 못하면 뭐가 됩니까? 숙변이 되잖아. 오래된 숙변이. 그러면서 냄새가 납니다. 그게 암모니아 가스로 머리 위로 올라오면 중풍 치매, 뇌졸중도 있고 요 경동맥도 안 좋아지는 게 이런 것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것 또한 필요하죠. 그죠? 네. 그래서 이걸 뛰어넘는다. 우리 신장 디톡스는. 그리고 뭐냐면 간입니다. 간 해독한다라고 많이 해봤을 거예요. 해독 주스도 나오지만은 해독한다고 저는 며칠을 굶었을까요? 60일 굶었습니다. 제가 해독한다고. 그게 전부가 아니다라는 거죠. 제 몸은 차아졌어요. 네, 몸이 차아져 버리다고. 내 지방은 뺐습니다. 내가 독소 하나는 뺐어요. 체지방이라는 독소는 뺐습니다. 그죠? 맞잖아요. 71kg에서 58kg까지 내렸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해독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안 됐던 게 있습니다. 해독은 말 그대로 간으로 통과해가지고 모든 게 들어오고 있는 음식물이 독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 주는 게 간입니다. 근데 이 간 또한 여기 독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 가지고 배출을 시키는 곳이 어디입니까? 신장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여기는 한 삼각형 정도는 될 거예요. 50%는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근데 저는 다 빼냈다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먹으면서 어떤 게 좋아지냐면 비염, 천식, 알레르기. 저는 2년 동안 지금 콧물 한 번 안 흘리고 있습니다. 저를 처음 보신 분들은 코 두 개에다가 휴지 꽂고 강의하는 모습을 봤을 거예요. 15일당 흘러내리더라고요. 받아도 받을 만큼 흘러내리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우리는 그냥 안 속에 있는 해독만 하는 게 아니고 그 안에 있던 해독한 것까지도 바깥으로 완전하게 빼버리는 게 지금 우리 바이큐의 배독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 간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해독을 했지만 이 신장 사구체로 통과하지 않고는 안 된다. 배독을 하지 않고는 안 된다. 이걸 말씀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걸. 어저께 제가 토요일날 전주에 갔었어요. 전주에 갔는데 이분이 건강식품만 15가지를 먹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좋다고 다 먹고 있어요. 근데 이때까지 먹은 걸 제가 나쁘다라고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만 제가 이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당신은 해독을 하고 있다. 맞다. 혈액 정화에 나왔던 제품이니까. 그렇지만 여기에 대사 찌꺼기는 어떻게 쌓이는지를 제가 이야기를 한 거예요. 찌꺼기가 이 간이 너무 필요할 거다. 그러면서 뭐라냐면 그분이 다 끊겠다고 했어요. 다 끊고 이것만 먹어보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뭐냐면 또 뭐 허블라면 2개 좋은 거 그는 먹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말 안 했습니다. 15개 끊고 2개는 먹는다 하니까 말 안 했어요. 그냥 드시라고 그냥. 그러면서 이렇게 먹게 되는 거예요. 이유를 이야기해 드려야 되는 거예요. 기존의 이유. 당신은 해독을 하고 있다. 맞습니다. 해독했는데 여기 찌꺼기는 어디로 넣느냐? 이거 쌓여가 있으면 절대 도로아미 타블이라는 걸 이야기 드렸죠.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이 두 가지를 장과 간을 뛰어넘는 신장 디톡스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신장 디톡스. 우리 여기에는 너무 아깝다라고 하더라고요. 디톡스란 말을. 너무 아깝다고 이야기했어요. 그게 원래서 뭐냐면 배독이라는 말을 합니다. 몸 안에 있는 독소를 몸 밖으로 완전하게 빼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제가 말하는 독소는 뭐하고 연관이 되어 있을까요? 혈액하고 연관이 다 있습니다. 이 모든
모든 것을 이 혈액을 관장하고 지금 말을 하고 이 하는 거를 어디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까? 내가 모든 역할을 다 해줍니다. 사실은 이 내가 잘 돌아가면 혈액순환 잘 되고 혈액순환 잘 되면 뇌도 잘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뇌는 생존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존 본능. 내가 살아가려고 하는 본능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렇게 내 몸에 독소가 들어온다라면 혈액순환이 잘 될까요? 안 됩니다. 그래서 뭐냐면 혈액순환이 안 되는 사람은 우리가 죽었다라고 하잖아요. 이런 사람은 몸을 보면 딱딱해져가 있고 차갑고 후드가 있습니다. 근데 혈액순환이 잘 되는 사람은 유연합니다. 부드럽습니다. 따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독소로 인해서 이렇게 되어가는 상태를 이렇게 만들어 주려고 하는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독소가 있으면 몸 안에 어디에 숨길까요? 저는 몰랐어요. 진짜 너무 여기에서 와가지고 알게 된 게 너무 많아요. 독소가 많으면 체지방 속에 숨겨버립니다. 그래서 뭐로 나타납니까? 비만으로 나타나겠죠. 그리고 뭐냐면 체지방 숨기다 안 되면 특히 그러면 여기 체지방 없는 분 있으면 독소가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어디에 숨깁니까? 뱃속에 숨겨버립니다. 이게 뭐냐면은 중금속, 석회, 요산, 염증으로 나타나는 게 뱃속이에요. 그러다 보면 어디에 나타나냐면 혈액 속으로 나타납니다. 자, 이렇게 나타날 때 혈액 속으로 나타나면은 어디로 찾습니까 우리가? 병원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병원에 가면 뭐합니까? 피검사합니다. 피검사하면은 뭐가 내립니까? 진단이 내려져요. 진단 내리면 아니죠. 피검사하면 수치가 나옵니다. 이런 걸 이야기 좀 해주셔야 돼요. 피검사하면 수치가 딱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진단 내립니다. 그러면 뭡니까? 처방이 나오죠. 약이 들어갑니다. 아니면 약 먹기 싫으면 건강식품을 먹잖아요. 이분은 약 먹기 싫어서 건강식품 15가지를 먹는데요. 건강면역증 때문에. 이럴 때 있잖아요. 병원에서는 이 우리가 나타난 지금 이 원인은 한 번도 생각 안 합니다. 당신이 어떻게 해서 이 독소가 쌓였다는 원인 절대 생각 안 하고 있어요. 근데 뭡니까? 여기에 나타난 이 수치만 갖고 하는 거예요. 이걸 뭐냐면 정상치료입니다. 정상치료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대증요법이라고 하죠. 이것만 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우리 바이오큐브는 내 몸 안에 있는 이 독소, 우리가 숨기려고 하는 이 독소, 체지방 속에 있는 거, 뱃 속에 있는 거, 그리고 중금속, 석회, 요산, 염증, 그리고 내가 원인으로 나타나는 이 원인과 또 뭐냐면 정상으로 나타나는 이 모든 것을 어떻게 몸 밖으로 완전하게 빼버립니다. 해독이 아닙니다. 배독을 합니다. 몸 안에 있는 독소를 몸 밖으로 완전하게 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슬로건입니다. 우리 바이오큐브에 그냥 해독이 아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디톡스는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뭐냐면 신장 디톡스를 저는 혈액 디톡이라고 합니다. 혈액 속에 있는 디톡스입니다. 이는 원리인 거예요. 근데 조금 전에 그랬잖아요. 이 신장이 얼마나 큰 역할을 했습니까? 그래서 뭐냐면 이 그런 독소가 어떻게 쌓여지는 거죠. 이렇게 독소가 쌓여지는 이유가 엄청 많다 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냐면 저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던 게 뭐였냐면 이 독소가 난 비만이 체지방이 빠졌는데 어떻게 빠져나갔지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여기서 알고 보니까 우리 신장 디톡스를 알고 보니까 독소의 배출 방법이 있더라고요. 종류입니다. 어떻게 빠져나가는지. 어떻게? 소변으로 빠져나갑니다. 땀으로 빠져나갑니다. 대변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눈, 코, 입, 귀, 호흡으로 빠져나갑니다. 이렇게 되어요.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조금 전에 대변은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혈액 속에 있는 찌꺼기를 빼자라고 했는데 말 그대로 대변은 음식물 찌꺼기예요. 그래서 제가 찾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뭐냐 대변은 살짝 빼줍니다. 근데 이 호흡입니다. 우리 사장님들 보고 제가 정말 숨 쉴 거니까 숨 쉬지 마세요 하면 한 번도 숨 안 쉬고 있을 분 한 번도 없죠. 네. 그래서 이 호흡은 어느 누구도 한다는 거예요.
전 세계 식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반대해요. 매출 방법은 맞습니다. 그죠? 이렇게 이것도 살짝 빼줍니다. 그래서 뭐냐면 눈, 코, 입, 귀는 매출 방법 맞습니다. 제가 느끼는 거는 뭐냐면 눈, 코, 입으로 나오는 게 뭐냐 호전 반응 나올 때 나온다라는 거예요. 아주 미비하게. 어느 누구도 다 나오는 게 아니고 어느 누구든 다 나오는 건 아니에요. 눈곱이 나온다고 제가 눈곱 엄청 많이 나왔거든요. 모래 같은 게 나왔어요. 그렇지만 이분도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아주 작아요. 미비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찾는 거는 뭐냐면 소변으로 85%를 빼고 땀으로 15%만 뺀다라면 우리 모든 여기 계시는 분들은 건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그래서 뭐냐면 신장 디톡스는 몸 안에 있는 독소 몸 밖으로 빼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 신장이 우리가 이렇게 사구체가 이렇게 생겼어요. 자, 실타래를 풀어보면 이렇게 사구체가 전자레인지 후드처럼 생긴 거예요. 전자레인지 후드처럼 이렇게 생겼는데 이 사구체는 말 그대로 우리가 신장이 하는 역할이 중요하댔잖아요. 그래서 150에서 180리터의 피를 어떻게 날마다 이렇게 돌려줘요. 이렇게 날마다 돌려줍니다. 신장면은 태어날 때부터 150에서 180리터 피를 계속 돌려주기만 해. 그래 너는 할 일을 다 하는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얘가. 그런데 이렇게 신장이 깨끗하고 사구체가 안에 독소가 하나도 없다라면 정말 우리는 건강할 건데 제가 그랬잖아요. 대기오염으로 환경오염으로 스트레스로 음식물로 모든 게 여기에 쌓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특히 나이가 들면 더 그렇잖아요. 그래서 뭐냐면 이 독소가 뭐냐면은 단백질 찌꺼기 요산입니다. 자, 그런데 이걸 빼가지고 이렇게 빼줘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이 빼는 거는 1%밖에 안 빼요. 1% 빼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1%가 뭐냐면 1.5리터 정도 되죠. 근데 여기에서 빼가 돌려가면서 99%는 재유입을 시켜줍니다. 재유입을 시켜줘야만 돼요. 이렇게만 되면 좋은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재유입을 시켜주고 1%는 이렇게 찌꺼기를 빼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 요산 찌꺼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찌꺼기가 그냥 우리 암에 걸리신 분들은 그냥 처음부터 암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모든 것이 내 병은 이 찌꺼기 때문에 온 거예요. 이 찌꺼기가 한마디로 요산이라면 이 요산은 뭐가 됩니까? 석회가 됩니다. 그리고 갱화가 됩니다. 갱변이 되고 암이 되는 거예요. 암은 처음부터 암이 걸린 게 아니라는 거죠. 이 모든 독소들이 쌓이고 막히고 그리고 돌이 되면서 암이 된 거예요. 근데 우리 식품은 우리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으면 SCI 논문에 이렇게 딱 나와 있어요. 저는 이것 보고 바로 했습니다. 그 PPT 자료 딱 한 가지 보고 한 게 뭐냐면 도래의 사포닌 성분이 몸 안에 있는 요산을 여기서 몸 밖으로 완전하게 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산입니다. 그럼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이 모든 것이 이 사구체를 통과해서 이렇게 간다는 이 찌꺼기를 빼준다는데 다른 거 뭐 비할 게 있습니까? 전혀 없죠. 근데 이렇게 빼주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도래입니다. 돌외. 이게 도래입니다. 도래에 대해서는 다 아시죠? 네. 근데 도래에 대해서 여기서 한 번도 안 듣고 오신 분은 없을 거예요. 근데 이 도래가 있잖아요. 저는 처음에 어떻게 느끼냐면 제주도 뭐 이렇게 제주도 이야기하고 막 이러더라고요. 제주도에서 나오고 딱 저처럼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어떤 걸 느끼냐면은 설명도 제대로 해야 됩니다. 어떤 분을 만나게 되면 설명도 제대로 해야만이 그분이 완전하게 들었지. 제주도 뭐 어쩌고 돌 뭐 어쩌고 그래서 나는 제주도 그 돌 옆에 이끼에 제가 나름대로 생각을 인터넷 찾아보지도 않고 안 할 거니까 이끼에 뭐 끼가 있는 걸 물로 바다가 그래가지고 이렇게만 생각해서 두 포를 다 먹고 진짜요. 제가 그렇게 무식하고 단순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한테는 설명을 좀 해줘야 된다. 왜? 중요한 거는 제 같은 사람이 또 있을 거잖아요. 고객으로 만났을 때 그러면 그 사람이 진짜 듣기 싫으면 문자라도 하나 보내주는 게 좋아요. 왜냐면 뭐 돌하니까 뭐 제주도 보니까 돌 옆에 뭐가 있는가 보다. 제가 있어서 돌 옆에 뭐 있는 거 물 받아서 가는가 보다. 이랬어요. 정말이에요. 그렇게밖에 안 했다. 그러다 보니까 3개월에 지나버린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3개월 동안에 다른 분이 와서 내한테 정확하게 설명을 했다면
제가 그분하고 사업하겠죠. 그죠?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고객을 만날 때에 제가 그 생각이 나서 처음들 고객을 만날 때도 그분을 만났다면 오늘 안 되면 내일 가고 내일 안 되면 모레 가서 그 정확한 이야기를 정보를 주라는 거예요. 남은 10분 만들지 말고. 맞잖아요. 다음 남은 식구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그때 있잖아요. 또 등록을 해가 또 남은 식구 2명을 또 만들었어요. 일을 안 할 거니까 생각을 그렇게 했겠죠. 지금 같으면 안 하죠. 막 빡 지고 제가 설명 다 하겠죠. 그런 일이에요. 고객을 만날 때도 정확한 정보를 주라. 그래서 이 도래는 뭐냐면은 사포닌 성분이 엄청 많습니다. 사포닌. 우리가 사포닌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게 뭐 있습니까? 인삼이죠. 인삼. 인삼에는 진세노사이드라는 사포닌이 들어있어요. 근데 여기는 뭐냐면 지페노사이드라는 사포닌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사포닌은 사포닌이 있는데 정반대의 성분에 가지고 있는 사포닌이에요. 진세노사이드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인삼 못 먹는 분 여기도 계실 거예요. 제가 인삼을 이래 하나 해가지고 주면 나 인삼 못 먹어 하시는 분이 많아요. 안에 열이 많거나 열이 많은 사람 인삼을 못 먹습니다. 자, 제가 이야기하는 열은 건열이에요. 건열. 막 열이 확 난다고 해서 자기 몸이 따뜻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절대 아니라는 거죠. 열이 많은 사람은 열이 어디로 올라갑니까? 위로 올라가는데 이유가 뭐냐면 저체온을 가진 사람은 열이 많습니다. 저체온을 가진 사람은 여기 배꼽 밑에 해가지고 신장, 방광, 생식기 쪽이 기능이 저하된 사람은 소변으로 85%를 빼줘야 되는데 못 빼줬을 때는 열이 어디로 올라갑니까? 위로 올라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열이 많다라고 하는데 그런 사람은 인삼 먹어도 돼요 사실. 그런데 그 사람도 못 먹는다라고 해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못 먹잖아 열이 많으니까. 근데 우리는 뭐냐면 정반대의 성분을 가졌다. 이 지페노사이드는 제2 당뇨를 좋게끔 해준다는 그 논문에 그대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냐면 우리의 이 도래에는 지페노사이드가 82종이 있습니다. 6배만은 82종 있고 여기 인삼은 28가지가 있죠. 그죠? 이걸 그냥 우리가 만든 게 아니에요. 우리 바이큐면은 정말 머리가 우리 바이큐 조은우 대표님 머리가 참 좋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냥 만들었다면 저는 이 사업 안 했어요. 얄라부즈 물을 가져왔지만 제가 알아본 거예요. 이 얄라부즈 난 진짜 진짜 이게 제주도에서 물 가져와가 또 심청수를 가져왔나 이리 생각을 했었거든요. 정말이에요. 심청수를 가져왔나 매물 장사 많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이 도래를 그냥 만든 게 아니고 우리 바이오피버는 그냥 만든 게 아니에요. 이 도래를 끓입니다. 1톤의 정제수를 넣고 도래에 25kg를 넣습니다. 그리고 뭐냐면 겨우살이를 5kg 넣어요. 끓입니다. 처음에 제가 봤던 거는 냄새도 막 좀 있고 이상하더라고요. 그때는 뭐냐면 고온 공법이었어요. 지금은 뭐냐면 저온 공법입니다. 80도씨에서 끓여요. 80도씨에서 끓으면은 그 지페노사이드의 효과는 그대로 한다라는 거예요. 그대로 어떻게 끓이면서 그냥 끓인 게 아니고 수증기만 받았습니다. 정유기법입니다. 정유기법. 이런 게 있습니까? 이게 우리가 말하는 신의 한 수예요. 어느 누구도 하지 못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유기법입니다. 이렇게 정유기법 수증김을 한 방울 한 방울 받아가지고 여기 냉각탑에 받은 거예요. 이렇게 냉각탑에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증기만 받았기 때문에 우리 몸에는 흡수가 아주 빠르겠죠. 흡수가 아주 빠릅니다. 흡수가 빠른 만큼 우리가 속효성이 빠르다라고 했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 빨리빨리 아주 좋아합니다. 저도 15일 만에 뭐가 나타났기 때문에 이 일을 한 거거든요. 우리 급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다혈질이라서 이걸 갖다가 아무리 좋다해도 한 달 이상, 2달 이상 느낌이 하나도 없다라면 일 안 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걸 보고도 저는 사업성을 느꼈어요. 정유기법이다 보니까. 이 정도로 몸 안에 빨리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정유를 하면서 기하를 다 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뭐가 있습니까? 독성이 1%도 없습니다. 먹고 죽을 일이 없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뭐냐면 부작용이 전혀 없다. 부작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어린애부터 어른까지 어느 누구도 먹어도 돼요. 자, 체험 사례를 하자면 중요한 거는 우리 어떤 어린애를 먹였어요. 2학년짜리였어요. 너무 빼빼해가지고 먹였는데 지금 행님을 능가하고 있대요. 키하고.
근데 그 엄마가 어떤 걸 먹이냐면 한약을 지어왔대요. 한약을 서울에서 지었는데 600만 원치를 지었대요. 근데 왜냐면 정육기법처럼 맑은 물이더래요. 한약을 서울에서 지었는데 그걸 먹고 딸 손자는 좋아졌어요. 600만 원치를 먹고 좋아졌는데 이 할머니가 보니까 자기는 느낌 이야기 들은 게 비슷하거든요. 비슷하니까 이걸 뭐냐면 300만 원치를 내렸어요. 작은 거 큰 거 자기 아들 손자를 먹이는 거예요. 3명을 딱 먹이는데 2학년짜리가 완전 6학년처럼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뭐냐면 그 엄마 할머니가 아주 똑똑하죠. 정육기법이니까 니도 먹어도 되고 니도 먹어도 되고 내도 먹어도 되고 70대는 엄마가 할머니가 그러니까 어른부터 어린애까지 아무 독성이 없으니까 먹어도 되는 거예요. 이런 제품입니다. 이렇게 몸 안에까지 흡수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빠르냐면 닌겔만큼 빠릅니다. 제가 이야기 또 하나 드릴게요. 여기에서 이렇게 만들어진 게 좀 이따 드려야 되겠다. 겨우살이 이렇게 만들어진 게 뭐냐면 D150 플러스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게 D150 플러스예요. 그럼 여기에 어느 누구도 다 먹어도 되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D150은 어떤 역할을 해주냐면 요산을 배출해줍니다. 그리고 독소 배출해줍니다. 신장을 강화시켜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병원에서도 하지 못하는 신장을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이유는 이 환경을 만들어준다는 것은 여기 안에 있는 독소를 어떻게 녹여서 깨끗하게 뺀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빼다 보니까 우리가 하루에 150에서 180리터 피를 돌려주는 게 어떤 피가 돌겠습니까? 깨끗한 피가 돌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 해독만 열심히 해서 해독의 찌꺼기는 계속 쌓인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있는 찌꺼기를 빼지 못했다라면 우리 피는 나쁜 피가 계속 돌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식품을 먹었는데 한 몇 개월은 아주 좋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몇 개월 뒤에 가면은 내 몸이 또 다시 돌았다. 이유는 이 찌꺼기까지 안 뺐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 정면을 그렇게 내려버립니다. 그러면 이거 한번 먹어봐라. 네가 이때까지 해독해서 안 되니까 우리 거 배독을 한번 해보자. 해독을 뛰어넘는 게 배독이라고 저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해버려야 돼요. 네가 안 됐으니까 나는 배독을 하겠다. 네 해독 이때까지 했지. 나는 배독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한번 해보자. 되는 거예요. 이유는 잘 되죠. 더 잘 되죠. 해독해가 안 됐는데 배독해버리니까 더 잘 되죠. 지금 조금만 더 빼주면 되니까. 그래서 뭐냐면 이렇게 환경을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환경은 뭐냐면 여기에 있는 요산 찌꺼기를 바깥으로 빼버린다는 거죠. 이게 D150이 하는 역할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20가지가 더 들어갔어요. 약초가 20가지가 더 들어갔는데 이걸 W119입니다. 자, 119 하면 생각나죠? 네. 급한 불 끄는 거예요. 저는 이걸 호전 반응이 날 때 먹입니다. 먹이게 되죠. 처음부터 먹이다 호전 반응 나면 더 먹으라고 해요. 그래서 뭐냐면 호전 반응이라는 거는 내가 살아가기 위한 몸의 반응이에요. 호전 반응은 눈, 코, 입, 귀 구멍구멍 빠져나오는 게 호전 반응이에요. 사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빠져나오는 거예요. 자, 건조증이 있는 사람, 피부로 알레르기 오늘 아침에 이정재 사장님은 아침부터 두드러기 어제 0.9 먹고 두드러기처럼 났어요. 119 몇 분 뿌린 게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왜? 피부로 빠져나야 됩니다. 눈으로 눈곱 나야 됩니다. 코로 콧물 나야 되고 입으로 발에 나야 되고 귀로 기지부터 물질 같은 거 다 나야 돼요. 소변으로 85% 빠져나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 일입니다. 우리는 먹으면 빠져나온다. 안에서 상는 거 우리 모른다. 빠져나오는 게 소변으로 보인다. 어떻게 당뇨 있는 사람 그렇게 보인다. 거품으로 나온다. 헬류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처음부터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자, 건강하시면은 호전 반응이 늦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맞죠? 그리고 저체온증은 늦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안 나오는 사람은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지금 먹고 있는 내 모든 것에 내사 찌꺼기는 챙길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고객을 만나면 호전 반응부터 이야기를 꼭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주는 게 119입니다. 자, 119는 말 그대로 염증이 많은 사람 빨리 나타나겠죠. 그래서 염증을 배출해주고 통증을 완화시켜주고 이게 천연항생제로 쓰입니다. 119에 효과를 많이 보시는 분 많죠? 네. 저는 감기 걸리면 3개씩 먹게끔 만듭니다. 이틀 만에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제품이 뭐냐면은 여기에 D150에 D150 플러스에서 0.9가 들어갑니다.
0.9. 자, 조금 전에 그랬잖아요. 내가 안 되는 거는 0.9를 먹으면 어떻게 해줍니까? 삼투압작용, 전해질 균형, pH 용도를 맞춰주면서 몸 안에 있는 독소를 빼주는데 우리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지구 두 바퀴 반에 들어가 있는 혈관의 찌꺼기를 모두 빼주는 게 이 세 가지의 제품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가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예. 이게 뭐냐면 제품이 대박이죠. 이거 어저께 우리 교육사님 아니고 우리 조은우 대표님 뭐라고 했습니까? 프로모션까지 했잖아요. 완전 대박이죠. 완전 대박. 그럴 줄 알았으면 저번에 많이 안 내릴 거예요. 거의 많이 내라고 막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도 혜택을 엄청 많이 받겠죠. 네. 이렇게 제품이 나오는데 제가 이 제품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제가 수석이 돼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수석이 돼서 행복한 게 아니고 뭐 돈을 많이 벌어서도 행복한 건 아니에요. 근데 행복은 하겠죠, 그죠? 못 버린 것보다 행복하고 수석이 됐으니까 행복한데 세 번째 행복하게 또 있어요. 제가 2008년부터 해보고 싶었던 게 딱 우리 집에 두 가지 소원이 있었어요. 남북 통일이 되는 것만큼 힘들다라고 했던 게 다이어트였습니다. 저는 했지만 못했던 게 있어요. 다이어트. 두 분을 우리 집에 두 사람을 못 시켜줬어요. 아들과 딸이었습니다. 아들과 딸. 딸은 10kg밖에 아직 못 뺐어요. 근데 뭐냐면 제가 실수를 했던 거예요. 옛날에 있던 회사에 내가 돈은 좀 버리고 집도 사고 땅도 샀지만 내가 조금 알 수 없었던 게 뭐냐면 식품의 기전을 잘 몰랐고 내 몸을 잘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되는 대로 아들, 딸한테도 시켰어요. 굶게 해라. 효소 먹고 굶으면 얘처럼 빠진다라고 해가지고 아들을 30일 비호시키고 60일 비호시키면 30일 만에 10kg는 빠집니다. 그리고 좀 있으면 찌면 또 60을 시킵니다. 또 10kg 빠집니다. 또 찝니다. 그러면서 애가 망가지는 게 보였는데 안 되는 거예요. 할수록 안 되더라고요. 130kg까지 나와요. 저는 130kg 몰랐어요. 왜냐면 아들이 몸무게 이야기하면 안 하니까 이제 알았어요. 이제 알은 이유가 뭐냐면 작년부터 D150 우리 아들은 또 그렇잖아요. 엄마가 주는 걸 먹기는 먹어야 되는데 워낙 엄마가 먹으라고 한 거 마음먹어 실패를 했기 때문에 안 먹고 싶은 거야. 1억씩 들어갔습니다. 제가 딸 1억, 아들 1억을 먹여도 안 빠지더라고요. 예. 근데 저는 굶으면 빠진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배운 게 그거니까. 그래서 무조건 굶긴 거예요. 10분 먹이고 굶기고 10분 먹이고 굶기고 잘 빠집니다. 10일 만에 있잖아요. 3kg씩 쫙쫙 빠져요. 근데 30일 지나고 10kg 빠지는 건 확실해요. 그런데 30일 후에 어떻게 되는가가 나는 그 생각을 안 했던 거예요. 나처럼 관리 잘하면 되지. 저는 그랬어요. 엄마도 뺐는데 엄마도 이렇게 빼가 관리하는데 너도 관리하면 되지. 너가 못한 거야. 그런데 뭐냐면 대사가 안 되니까 안 된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 굶어서 빼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근데 우리 아들은 작년부터 D150을 제가 시작하면서 한 개씩은 먹었어요. 이틀에 한 개. 먹으러 잔소리하면 또 한 개 먹어요. 또 D가 먹는데 작년부터 D150만 2번씩 먹었어요. 사실 많이 안 먹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엄마 나 10kg 빠져서 이러는 거예요. 야 빠진 것도 아니구만. 우리 두 사람 하는 말 남편하고 하는 말 이제 절대 다이어트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말자. 우리가 맥심을 한 거예요. 그럴 거면 스트레스 쌓이가 더 쌓이니까. 근데 아직까지 다른 스트레스 쌓이가 있어요. 근데 우리 아들은 뭐냐면 스트레스가 완전 없어져 버렸어요. 이유는 뭐냐면 빠졌기 때문에. 빠졌어요. 얼마큼 빠진 줄 알아요? 32kg. 다음 달에 온다는데 한 믿어봐야 되겠어요. 체험살이 안 돼요. 그래서 뭐냐면 이유는 대사가 되니까 붕괴 안 시켰어요. 근데 자연스럽게 자기가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10kg 빠지니까 사람들이 우리 아들 10kg 빠졌는데 자기가 편한 거야. 따지고 보니까 자기 편하잖아요. 10kg 빠지니까 남들은 몰라도 그러니까 결단을 자기가 내리는 거예요. 엄마 난 살 빼가지고 남들이 알 수 있게끔 할 거야. 그러면서 뭘 하냐면은 운동을 다시 시작합니다. 운동을 하고 저녁에 먹는 걸 조금 줄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게 대사가 되니까 잘 빠진다는 것도 알아야 돼요. 처음에는 천천히 갑니다. 근데 지금 2달도 안 됐죠. 거의 20kg가 빠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 32kg 빠졌습니다. 어저께도 사진 찍는 날이라고 내 오기 전에 옷을 벗고 막 이래 하더라고요. 찍으라고 막 사고 이러는데 한 번도 저희 팀원들이 와서 안녕하세요 외에는 이야기를 안 했는데 며칠 전에는 유현석 지사님이 왔는데 막 자기가 제가요 140kg 나갔는데요 이만큼 내가 140kg인지 뭔지 워낙 덕발이 크니까 뭐 몰랐어요. 말을 안 하니까 그게 제 성공입니다. 이렇게 신장 디톡스가 신장이 하는 역할이 이만큼 중요하다는 걸 제가 알았던 거예요. 그것 또한 뭡니까? 도래도 있죠. 도래가 뭡니까? 다이어트 식품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우울한 사람 신경적으로 쇠약한 사람한테 좋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일들입니다. 제가 여기에서 꼭 해야 될 이유가 또 여기 나왔죠. 예, 여기 계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큰 것을 원한다면 큰 것을 목표는 크죠. 목표는 크지만은 이 작은 것부터 나의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있는 분들도 제가 한 분 한 분 성장해가는 걸 보면 저는 정말 즐거워요. 그리고 예뻐지는 거 보면 더 즐겁습니다. 저는 그 모양을 또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예뻐지고 있지만 여기 계신 분들도 성공, 행복, 부 모든 것을 가져갈 수 있는 우리 바이큐브에서 최고의 성공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